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 16편째입니다. 오늘 주제를 인성인문학과 돈이라는 다소 강렬한 문장을 하나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특별히 수험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조직인을 위한 특별판이라고도 제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는데요. 조직인이라 하면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어느 단체의 구성원이면 다 조직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강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훌륭한 과학자가 자기가 진흙을 가지고 생선을 만드는 법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온 기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흙으로 생선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주 방법은 간단하다. 진흙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생선을 사면 된다. 모든 사람이 웃었지만 이게 틀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학자의 재치에 다들 놀랐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인성인문학과 돈의 관계가 이와 똑같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함께 보시죠. 인성인문학이 돈이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성인문학을 그게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지레짐작 또는 기우 때문에 대학에서 인성인문학과가 없어지고 기업은 오히려 그것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기업에서는 그걸 키우고 라고 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이에요? 그러면 100이면 100 모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열린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열매가 열려서 좋은 나무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열렸다 얘기를 하죠. 같은 논리로 인성을 갖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인성을 갖춰서 철학이 구비된 거예요? 아니면 바른 철학을 갖췄기 때문에 인성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인성을 갖췄기 때문에 바른 철학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같은 현상인데 어떻게 답이 이렇게 정반대로 두 가지로 나옵니까? 도둑은 도둑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가 언제이냐가 문제이지 반드시 도둑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도둑과 도둑질의 화살표도 분명히 도둑에서 도둑질 쪽으로 나가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인성을 갖춘 이가 바른 철학을 갖췄다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불변의 원리를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 놓은 것뿐이에요. 그럼 철학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과 명분이 있겠으나 아주 생활 속에서 쉽게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다가 야외복을 입히면 그것이 철학이에요.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색깔을 입히면 그게 미술입니다. 상식에 소리를 입히면 음악이에요. 상식에다가 문자, 글을 입히면 그것은 문학이 되는 겁니다.
상식에다가 야회복을 입히면 화려하게 수사를 담아서 수식을 해놓으면 그것이 곧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 그러면 철학 공부는 야회복을 입히듯이 간단한 것인데요. 세상을 움직이는 불변의 원리가 무엇이냐? 어느 위정자가 임금이겠죠. 자기 신하들한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기본 원리를 연구해 오시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학자들이 두툼한 책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왕이 보더니 너무 깁니다. 한 페이지로 정리해 오시오. 그랬더니 또 학자들이 한 달 뒤에 한 페이지로 요래조래 정리를 해왔어요. 왕이 보더니 한 페이지도 너무 깁니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오시오. 했더니 국리 끝에 한 달 뒤에 딱 한 줄의 문장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가 이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이것을 왕이 전 국민한테 알려주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두 가지로 보충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다시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쪽으로 돌아가게 있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이필귀근이다. 사필귀정의 대꾸입니다. 이필귀근의 뜻은 모든 줄기는 반드시 뿌리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줄기 리자고 뿌리 근자예요. 모든 줄기는 반드시 뿌리로 향한다라는 요 논리를 설명하면서 온 국민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와 사필귀정과 모든 줄기는 뿌리로 돌아간다는 기본 원칙을 생활 속 철학으로 삼으시오라고 만민한테 공표를 했고 국민이 그거를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이 간단히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성인문학이 돈이 되는 이유는 다른 철학을 갖춘 이가 요 세 가지 논리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직이 인성을 중시하는 이유를 여러분 인성 많이 들으셨을 거야. 조직에서 인성을 갖춘 이가 필요하다.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한 인력은 조직이 채용을 해서 자체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해. 몸이 약해. 그리고 체력이 안 좋아. 라고 하는 조직원이 있다 하면 조직에서는 그 사람을 적정 업무에 배치만 해주면 돼. 모든 사람이 힘쓰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컴퓨터 앞에, 누구는 서류 작업에, 누구는 행동대장으로 조직에서 적정하게 배치만 하면 그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술, 지식이 부족한 인력과 병약한 인력은 조화를 만들어내서 쓸 수가 있대. 인성이 부족한 인력은 조직에서 쓸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됩니다. 첫째, 인성은 순식간에 갖출 수가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어떤 세태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대학이나 직장에서 인성을 중시해가지고 입시 면접관이나 취업 면접관들이 인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 하니까 벌어지는 현상이 입시 학원이 많이 있는 노량진에 인성 단과반이 생겼다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인성 단과반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인성 관련된 지식을 기술로 전수받아서 면접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회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취업 담당관, 입시 면접관들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인성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기술이나 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팽배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인성 부족 인력을 지역에 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두 번째, 긴 기간이 소요돼요. 어릴 적부터 훈습을 통해서 이것이 몸에 익어야 된다. 세 번째가 인성이 없으면 창의력도 없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어요. 제가 박완순의 인성 인문학 첫 강의에 인성과 창의력의 관계를 진주조교와 창조의 관계로 설명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제1강으로 돌아가셔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요. 지금 다시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인성이 없으면 창의력이 없다라고 아예 단정 지으셔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인성이 없는 사람은 조직에 들어와도 젊은 피의 역할을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한번 보시죠. 젊은 피 세대 교체의 작동 원리입니다. 기본 에너지가, 세대 교체의 기본 에너지가 진정한 가로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요 화면 맨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부모와 선생님과 조직의 장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안내하는 대상이 자녀, 학생, 조직원이죠. 부모, 선생, 리더가 자녀, 학생, 조직원에게 A라는 안을 가지고 야, 요거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셔라고 부모가 지시를 해. 그런데 자녀, 학생, 조직원은 그 지시를 받고 이제 실행을 하죠. 근데 실행을 하다 보니까 자녀, 학생, 조직원들이 자기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경과 자기 또래의 동료들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부모, 선생, 리더가 제시한 A안을 현상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이란 말은 구분해서 해석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구분해서 해석한다. 그것이 분석입니다. A안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나오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A안을 합쳐가지고 B안을 만들었어요. 젊은 피가. 그래가지고 만든 B안을 자기가 도출을 해가지고 부모, 선생님, 자기의 조직의 장에게 제안을 해. 아버지, 어머님, 선생님, 조장님, 그리고 사장님, A안이 참 좋은데요. 저희 또래들이 이것을 현장에 접목하려고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B안을 만들었어요. B안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조직, 장이, 선생님이, 부모가 B안을 보니까 A안보다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자녀, 학생, 조직원이 제안한 B안을 고려해 봐가지고 이것이 낫겠다 결정을 해서 B안을 다시 부모가 자녀, 학생, 조직원에게 새로운 지시를 합니다. 야, A안 대신 B안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조직원들이 B안을 실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A안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도출이 되죠. 맨 마지막에. 이럴 경우에 이렇게 B안을 만든 조직원이 조직의 상사에게 제안을 하는 이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이 단어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보좌라고 합니다.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리드하는 것을 리딩이라고 하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조직원이 조직의 장을 리드해서 B안을 결국 실행되도록 만드는 그 행위를 보좌라 그래요. 젊은 피를
세대 교체를 조직에서 원하는 가장 이유가 뭐냐? 젊은 피가 들어와서 너희들이 조직의 장을 보좌해달라. 이 보좌의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젊은 피를 조직에서는 수혈하려고 애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피 세대 교체 작정 원리 중에서 기본 에너지는 진정한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조직원들은 회사나 조직에 들어와 봐야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과해. 만약에 심부름꾼에 불과한 젊은이라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비싼 인력을 조직에서 쓰냐 말이에요. 힘센 사람을 시키지, 컴퓨터를 시키지, 그리고 기계를 시키지. 보좌를 할 수 있는 사고 체계와 자기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피를 요구하고 그 젊은 피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성을 갖춘 창조력이라 말입니다. 이러한 젊은 피, 보좌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돈이 되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취업 준비생이 입사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에게 자기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그들을 내가 리드한다 그래봐. 당연히 면접관들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왔구나. 취업이 되죠. 입시 준비생이 입시 면접관에게 그들이 하는 인성에 관한 질문, 조직에 관한 질문을 거꾸로 리드를 해서 취업 면접관이나 입학 면접관을 리드를 한다 그러면 합격이 되겠죠, 당연히. 진급 준비하는 조직원들이 상사나 조직의 리더가 요구하는 간부의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보좌의 기능을 해야 될 인성의 틀을 갖춘다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진급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우스갯소리로 맨 밑에 직원과 조직 리더 간의 사이에서 간을 보는 사람이래. 물론 농담이겠죠. 근데 그들이 간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런 농담을 하느냐? 그건 제가 좀 의심이 갑니다. 간부의 간자는 줄기란 뜻이에요. 줄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가장 줄기가 되는 고속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답이 고속도로래. 앞에 고속도로가 뭐냐고 물었는데 다시 또 고속도로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가장 줄기가 되는 도로를 간선도로라 그래요. 이 간자가 줄기간이란 뜻이거든. 조직의 간부란 말은 조직의 뿌리와 하급, 최하위의 조직원들 간의 줄기로서 가장 중요한 도로 역할을 해준다 해서 간부를 하거든요. 진급준비생이 간부의 능력을 보유했다 그러면 당연히 진급이 되죠. 그리고 배우자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올바른 판단 능력을 갖추면 올바른 배우자 만나서 가정이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진정한 별이가 된다. 이 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직에서 큰 그물을 만들 때 사이에 이런 그물을 엮는 이런 그 덩어리가 있죠. 그물이 매듭이 있죠. 그 매듭을 별이라 그래, 별이. 그 별이가 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간부라 말입니다. 간부는 조직의 매듭이자 다른 말로 별이에요. 그래서 간부들이 튼튼해야 그물이 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직 운영에서 진정한 별이가 되면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자, 성장을 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돼요? 취업, 합격, 진급, 안정, 성장을 하게 되면 신분이 상승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부의 축적 아니에요. 무엇이 돈이 된 거예요? 인성 인문학으로 갖춘 나의 실력이 부를 동반한 것이란 말입니다. 적용 분야예요. 이러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인성인문학의 접목 영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은 사람이 사는 모든 분야에서 다 이 쓰임새가 있다 보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세히 좀 보십시오. 일반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에서는 초중고, 대학교 모든 면에서 인성교육 지도를 하는데 필요할 것이고, 기업에서는 HRD 담당, 조직마인드, 리더십 공부 또는 공무원들, 특히 퇴직하시는 공무원들께 만약에 현직에 계실 때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그분들에게 이런 인성인문학의 그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면 40년, 50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이 퇴직하신 뒤에 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들은 하지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듣게 되는지 대단히 아쉽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또한 의료계통에서 쓰임새가 어느 분야, 어느 대상을 막론하고 그분들이 사람이기만 하면 이 인성인문학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정치, 그리고 연예 부문 전 영역에서 인성인문학이 확실하게 신분을 상승시키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조직, 개인과 조직의 발전 원동력이 그러면 어떻게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인성인문학을 통해서 스스로 자성예언이라는 주문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성예언은 기억하시죠? 되어가는 꼴을 스스로 예언한다. 레몬에 침 나오듯이 내가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내 몸에선 리더의 아우라가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리더하는 걸 보좌라고 했죠. 자성예언으로 내가 리더가 된 그 상태를 짧은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보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위치에 있던 보호자, 즉 리더가 아닌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인식하시는 것이 첫 번째 원동력인데요. 그 원동력을 실제 생활화에 생활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딱 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톱다운, 위에서 시키는 것을 내가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단순하게 수행을 함으로써 나의 지식과 기술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거를 주종관계의 활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주종관계, 상하관계. 그리고 요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영어로는 팔로우업이라고 합니다. 팔로우업. 윗사람이 지시를 하면 지시받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는 단계에서 내가 배우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밑에 있으면서 보다 나은 것을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역제안을 해. 그거를 바텀업, 밑에 사람이 위로 올린다 해서 저런 단어를 쓰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의견을 제시를 해. 그때 나와 상사, 부모와 자녀, 선생과 학생은 서로 보완관계야. 서로가 리더인 거예요. 이런 보완관계의 업무 영역을 영어로 표현할 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한다. 즉 내 생각이 들어가서 지시받은 일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위력적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과 조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의 기관차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역할이고 피드백 능력입니다. 젊은 피를 필요로 하는 조직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보호자를 원하고 피드백 능력을 가진 직원을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호자,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자녀, 학생, 조직원들이 갖춰야 될 사고체계 기본 틀을 누누이 강조하듯이 인성공식이라는 이름으로 7개 기둥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봐오셨어요. 인간의 일생을 공부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고, 자, 순서별로 한번 볼까요? 자, 다시요. 인간의 일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되어가는 꼴을 가졌는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떠한 되어가는 꼴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모였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조직이 생기죠. 그래서 조직은 어떤 특성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조직이 활동 그리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조직 문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장이, 선생님이, 부모가 꼭 알아야 될 조직 문화의 특성과 형성 방법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몸에 익히면 내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라고 인성 행동의 기본 틀을 배우시고 나면 전체 기둥을 다 아울러서 과연 어른이 갖춰야 될,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시면 이 안에 내용이 나에게 체화되었을 때 내가 보호자, 피드백을 할 때 툭툭 튀어나와서 윗사람들이 지시한 내용의 조미료가 되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16편의 결론입니다. 인성인문학이 돈이 되는 이유는 세상의 작동 원리가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어떠한 경우에도 공짜는 없다. 그리고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모든 줄기는 반드시 뿌리로 돌아간다. 라는 세상의 작동 원리와 세상 원리의 중심축, 이 작동 원리를 움직이는 중심축에는 관계를 연결짓는 인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못이라고 하죠. 대목 같은 것이 있어야 그 축이 삐져나가지 못하게 유지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 축을 인성이 바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체화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 과정은 장기간 소요가 된다. 특히 여러분의 전문 분야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조직이 여러분을 귀하게 모셔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인성과 버무려서 회사가, 조직이 필요로 하는 보호자 피드백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마솥이 여러 차례 설명을 올렸듯이 꼭 필요한데 이 가마솥이 여러분 전문 지식과 인성을 융합시킬 때 회사의 업무와 융합시킬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인성인문학이다. 라고 다시 재강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성인문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무엇이다라고 내가 몸에 익히면 여러분이 보호자와 피드백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자연적으로 되며 그것에 따라서 부의 축적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게 16편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인문학이
바로 돈이냐? 세상에 어떠한 물체도 바로 돈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 물체를 가공을 해서 판매, 영업행위를 해야 돈이 되듯이 인성인문학이라는 원석을 갈고 닦아서 상품으로 만들어 놔야 이게 돈으로 환원된다라는 원리를 인식하신다 그러면 인성인문학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 상승과 부의 축적을 따라오게 만드는 귀한 재료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게 되면 인성인문학의 위대함을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박인공사 여러분, 모든 일의 잘잘못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하필 규정과 모든 줄기는 반드시 뿌리로 돌아간다는 이필귀근의 원리가 인성인문학의 뿌리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우리의 문화와 언어로 재해석하여 전하는 방송이 박완순 인성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은 생명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사회에 올바른 어른으로 가는 길에 박완순 인성TV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